안녕하세요. 혹시 치과 다녀오시고 나서, 기술은 정말 좋으신데 하면서도 뭔가 좀, 네, 설명하기 어려운 아심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있죠. 분명히 잘 됐다고 하는데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그럴 때가요. 네,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이 있습니다. 이재윤 원장의 환자는 감동을 기억합니다. 환자 경험을 높이는 치과의 전략이라는 글인데요. 제목부터 흥미롭네요. 감동이라. 그쵸. 이게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. 환자는요, 그 정교한 보철물,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오히려 진료 과정에서 느꼈던, 뭐랄까, 감정적인 경험? 감정적인 경험이요. 네, 바로 그 감동을 훨씬 더 오래, 그리고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저도 생각해보면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때 그 느낌이 더 남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글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, 특히 이제 치과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만족을 넘어서서 환자에게 정말 잊지 못할 감동, 이걸 줄 수 있을까? 네네.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한다, 이걸 넘어서 그 경험이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왜 중요한지, 그 핵심을 좀 같이 탐구해 보는 거죠. 좋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네,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바로 그 의료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하고 환자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. 여기에 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차이요? 어떤 차이일까요? 예를 들면 왜 환자들은 여기 정말 친절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같은 이런 감정적인 거나 신체적인 경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하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의료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시술의 난이도나 뭐 완성도 이런 걸 중요하게 볼 텐데요. 맞습니다. 의료진은 당연히 의학적인 난이도, 술식의 정밀함 이런 걸 보는데 이 글에 따르면 환자는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표현하는데요. 자기 중심적 사고. 네,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, 그러니까 뭐 통증은 없었는지,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, 내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진료를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군요. 네, 그래서 때로는 뭐 비교적 간단한 발치 후에 와, 정말 빨리 끝났어요 하면서 크게 감사해하고 오히려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간 복잡한 수술 후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졌다거나 좀 불편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야, 그 인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. 네,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동 설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진료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그러면 모든 환자에게 이런 감동을 주려고 막 노력을 해야 할까요?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전략적인 감동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. 전략적인 설계요? 네,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감동을 제공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먼저 환자가 뭘 기대하는지 그 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기대 수준 파악. 그리고 그 기대를 아주 살짝 넘어서는 약간 예상치 못한 그런 공감이나 배려,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. 예상치 못한 배려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환자가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으면 치료 과정을 좀 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주면서 안심시킨다거나 네네. 아니면 뭐 바쁜 환자인 것 같으면 스케줄을 최대한 배려해서 진료 계획을 좀 세워준다거나 이런 세심함이 내가 여기서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. 아하. 모든 환자에게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병원이나 의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우리다운 감동을 만들어라. 이런 조언이군요. 맞습니다. 훨씬 현실적이죠. 네,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네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? 네, 그래서도 병원의 강점을 예로 들어요. 만약에 통증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, 그러면 무통마취 시스템 같은 걸 적극 활용해서 정말 하나도 안 아팠다. 이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. 오, 그거 좋네요. 혹은 뭐 당일 진료 시스템이 강점이라면 멀리서 온 환자를 위해서 최대한 하루의 치료를 마무리해 주는 것. 이런 식으로요. 즉 병원의 철학이나 강점에 딱 맞는 감동 포인트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그러고 보니 감동이라는 게 꼭 뭐 엄청 거창하거나 비싼 서비스에서만 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, 진짜. 정확합니다. 오히려 그래서는요.
고가의 복잡한 진료보다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충치 치료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진료에서 감동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이야기해요. 아, 진짜요?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환자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. 아, 기대치가 낮으니까? 네. 그러니까 뭐 사소한 친절이나 생각보다 좀 빠르고 편안했던 시술 이런 거에도 훨씬 크게 와, 여기 좋다.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. 네네.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어떤 진심과 함께 전달될 때 환자는 단순 만족을 넘어서 주변에 막 추천하거나 다시 찾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는 분석이죠. 와, 듣고 보니까 감동은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라는 글 속의 문장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단순히 기술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진심이 담긴 소통 방식, 또 일관성 있는 서비스, 환자의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동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. 결국 환자 경험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그 기술적인 결과, 그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. 네, 너머예요? 환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대우받았는지 그 느낌을 기억하고요. 이건 사실 예상치 못한 작은 배려나 진심 어린 공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병원만의 어떤 강점, 또 철학, 이런 것에 기반한 진짜 우리다운 감동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, 이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 결국 환자는 치료의 그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의 총합, 이걸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잘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잘 전달하는 것, 즉 경험의 질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단순한 시술 제공자를 넘어서 환자의 기억 속에 뭔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역할,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실까요? 여러분이 계신 분야나 혹은 뭐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요. 그 결과물 자체의 기능이나 완성도만큼이나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적 경험,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아, 과정과 감정적 경험이요? 네. 어쩌면 기술이나 효율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감동 설계가 필요한 지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